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 성공 공식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예, 오늘 네, 특별한 분을 손님을 모셨습니다. 좀 나이가 있어 보이시죠? 송 대표님보다는 젊어 보이시는데요. 한참 젊으세요. 오늘 평소에 나오던 분에 비하면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나오셨는데 되게 궁금합니다. 자, 오늘 그 KTO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또 여기서 KIF라고 코리아 IT 펀드를 주관하고 계신데 이 코리아 IT 펀드는 또 아주 굉장히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모셨습니다. 거기에 이상학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그 본인이 소속한 그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소개받은 이상학입니다. 저는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93년도부터 공무원을 했고요. 그때 정보통신부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한 30년 가까이 일을 했고 이제 마치고 통신사업자들의 협회인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연합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협회가 하는 것처럼 그 산업 생태계의 어떠한 그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하는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통신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사업자들 간의 공정 경쟁을 저희가 보장을 해주고 또 그거를 지원해주는 역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이제 핸드폰에 통신사를 옮길 때 저희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서서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모태펀드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를 합쳐서도 최초의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2002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거는 통신사업자연합회인데 회원사가 대체 뭐 어느 정도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저희가 아는 데가 뭐 늘 KT, SKT, LG 플러스 그 3개 정도로만 나는데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협회에 회원사가 몇 개냐 여기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셨던 것보다 작아요. 저희가 근데 우리 연합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통신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의 성장은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996년도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어느 나라건 통신 산업은 내셔널 챔피언을 만들어요. 워낙 이것이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근데 1996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통신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WTO 체제에 맞춰서 개방을 했고 그때 새로 뽑힌 통신 사업자들이 아마 옛날이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PCS 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KT 프리텔, 한솔텔레콤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019 그렇죠. 그런 시절에 드림라인 이런 데들 그런 통신 사업자들을 새로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 사업자들끼리 뭔가 모여서 서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 만들어진 협회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협회에 비해서 탄생 연도는 좀 늦었지만 그만큼 특징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생태계에 고유한 유일한 협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몇 개냐? 미안합니다. 정확하게 저희는 10개입니다. 그러니까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하는 분류가 있는데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자기가 회선 설비,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른 회선 설비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는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통신 사업자는 우리나라에 10개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부회장님께서 저기 뭐 정보통신부부터 해서 뭐 방통위까지 하여튼 이 통신 방송 분야에서 쭉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인연으로 여기에 오시게 된 건가요? 어떻게 본다면 그 말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것이요. 제가 사실 이 협회를 설립할 때도 제가 관여를 했었고 협회 설립 시절로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정관 작업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협회가 하는 일에 하나가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고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30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을 때 우리나라 통신산업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을 통한 발전이다. 저는 이걸 경쟁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 공직을 그만두면서 이쪽에서 마지막 한번 그 공헌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 한번 불살라 보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KIF KIF로 저희가 더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코리아 IT 펀드. 이게 대체 뭔지 언제 만들어졌고 그래도 조금 설명을 일단 뭐 해주시죠, 우리 부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얘기를 하시는 건 알 것 같은데 우선 설립 연도만 보면은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협회 설립하면서 바로 KIF도 출범하신 아니죠. 협회는 96년도. 협회는 96년도 6년 후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통신 산업의 성장 과정과 이게 궤를 같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가 생긴 것은 96년도지 않습니까? 아까 PCS 사업자들이 많이 탄생됐을 때 바로 협회를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2002년도에 이 펀드가 만들어진 건 2002년도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월드컵. 그렇죠. 월드컵. 그러니까 월드컵은 맞아요. 그런데 96년도의 의미는 아까 PCS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PCS 사업자는 2세대 통신입니다. 2세대 이동통신이고 2002년도는 3G? 3세대 맞습니다. 3G였구나. 3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되면서 KIF 펀드를 만든 겁니다. 그럼 왜 만들었느냐? 그때 3세대의 특징은 처음으로 동영상 그리고 화상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자기 얼굴이 보이는 애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IMF를 넘어가면서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었고 여기에 통신 분야에서도 3G 시대가 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스타트업을 키워보자. 새로운 생태계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펀드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펀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설립 연도 2002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규모라든가 조금 뭐 특징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게 오늘 보시는 분 중에서 아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모태 펀드다. 근데 영어로 말하면 펀드 오브 펀즈인데 여기 이 펀드 오브 펀즈는 펀드들의 돈을 줍니다. 특히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저희 캡스톤과 같은 또는 우리 한림대 기술지주와 같은 그런 곳에서 만드는 펀드의 돈 출자해주는 전용 펀드. 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펀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대체 뭐 돈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뭐 투자의 방향 이런 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결성된 규모는 2002년도에 3천억 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컸는데요. 네. 3천억 원을 그때 통신 3사, 이제 지금은 통신 3사가 됐죠.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얘기한다면 SK텔레콤 그룹 쪽에서 2천억 원을 냈고, 그리고 KT그룹에서 900억 원을 냈고, 네. LG 쪽에서 그냥 후발 사업이다 보니까 100억 원을 내서 총 3천억 원 규모로 만들었고, 이제까지 저희가 10년 단위로 1기, 2기, 3기. 그럼 3기로 넘어갔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네. 2030년까지가 3기가 되겠죠. 네. 3기까지 운영해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 숫자가 맞다면, 네. 저희가 이제까지 누적적으로 투자를 해온 것이 한 4.5조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투자 조합을 결성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까지 만든 투자 조합이 한 91, 뭐 한 90 넘게 투자 조합을 했고, 네. 1,600개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네. 벤처 기업들은 아마 KIF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종잣돈 3천억이 지금 1기, 2기, 3기로 오면서 불러져서 4.5조까지 커졌다. 그건 아니죠. 자펀드 규모가. 자펀드 규모가. 한 투자 규모가 4.5조 원이라는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의 규모는 한 6천억 원 정도로 커졌습니다. 자본금도 키웠고. 그렇죠. 네. 그러면 자펀드가 투자한 규모가 4.5조면 펀드 규모는 뭐 미소진된 금액도 있으니까 훨씬 더. 4.5조가 자펀드 규모. 그렇습니다. 그게 자펀드 규모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뭐 4조 이상은 투자가 되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1,600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는 한 200개 기업 정도가 그 코스닥에 상장이 됐다. 1,600개 중에 200개면 상당한 타율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크래프톤, 오늘의 집, 그다음에 그 BTS의 하이브 다 저희 쪽에 관련된 투자를 받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두나무 뭐 이런 게 그렇죠. 그다음에 토스까지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쿠팡도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VC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 투자를 하시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결산하고 청산 때 그 리스트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KIF가 우리나라 그 벤처 생태계가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역할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3천억 원으로 시작하셨는데 3천억 원으로 불린 돈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혹시 뭐 그게 불린 돈, 그렇죠. 그게 두 배가. 토탈 뭐 정확하게는 한 5,700억 정도쯤 되는데 한 6천억 정도 되는데요. 보통 저희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업계 평균 정도 한 6 내지 7% 정도 수익률인데, 저희가 원하는 거, 저희는 고수익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원래 KIF를 만든 취지는 남들이 하지 않는 투자 쪽에다가 넣고 좀 더 모험적인 것,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 이런 쪽에 좀 가자.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최초의 민간 펀드라고 했잖아요. 민간 모택 펀드. 사실 저희가 다음에 성장금융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의 그 지향하는 점은 최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자유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특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회장님, 이게 그 통신 산업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기술이 고도화되고 다른 산업이 발달되면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보면 1기, 2기, 3기로 나눴을 때 뭐 핵심 테마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최근에는 어떤 쪽 테마에 그래도 펀드 출자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통신 업체가 출자를 해서 만든 펀드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투자 범위를 통신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ICT 전반을 하는 쪽이고, 그리고 사실 통신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넓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AT&T의 벨랩을 아실 겁니다. 네, 네. 벨랩에서 통신만 연구한 게 아니고 그렇죠. 유닉스도 만들었고 C 언어도 만들었고 물론 트랜지스터도 만들었지만 다양한 걸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통신 쪽이 이런 활용 범위가 생태계가 커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투자 분야가 뭐 딥테크부터 해서 바이오는 물론 좀 애매하니까 아닌데 그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AI 그렇죠. 요즘 또 한때 자 IoT.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그 IoT만이 아니라 그 이 구글 글래스 같은 건 뭐라고 메타버스, 그렇죠. 메타버스 예 그런 VR. 쪽에 대한 것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수요를 산업계의 투자 수요도 분석하고 또 매년 정부에서 금년 또 내년에 중점 투자 분야가 어딘가를 발표하기도 하고 뭐 애틀이나 이런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투자 분야를 정하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방송을 뭐 저희 벤처 생태계에 있는 VC들도 많이 보는데요. 이 투자 회사 중에서 이 KIF에서 한번 그 제안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조금 우호적으로 우리 KIF가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혹시 주신다면 한두 개 힌트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부회장님? 물론 뭐 그렇죠. 물론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이제 말이 약간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VC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근데 저희가 VC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출자하는 그 투자 조합을 형성하는 거는 매년 정합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했던 분야는 했던 거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저희만이 아니라 투자 운용사가 제안하는 분야도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정말 진짜 초기 스타트업 그쪽에 대한 부분도 하자. 모험은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마 개별 기업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더 모험심 있게 가는 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어제 저희 회사에서 그 데모데이를 했어요. 데모데이도 직접 운영. 근데 데모데이를 했는데 저희가 데모데이를 해서 뭘 했냐면 어제는 각 대학교에 대학생 또는 뭐 휴학생 포함해서 대학생 또는 휴학생이 창업한 회사, 그러니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모데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이름은 캠퍼스 이제 데모데이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 계속 키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모험적인 것 그리고 정말 이런 분들이 비록 사업 아이템은 약간의 불안전할 수도 있고 키워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좀 지원하고자 해서 저희 쪽에 관심이 있는 그 창업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기 약간 뭐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문득 그 공무원 생활 하실 때랑 지금 일할 때 어디가 더 재미있으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요거는 뭐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늘 들었던 얘기가 공무원 같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와봤더니 민간 쪽에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근데 이게
그게 제가 자라온 환경이 정보통신부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보통신부란 조직 자체가 독특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이 최신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최신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갑신정변이 발생한 것이 최신부, 그러니까 당시 우정국이었죠. 우정국 낙성식에서 갑신정변이 발생한 거니까 가장 옛날 조직이었는데 거기서 정보통신부로 바뀌면서 갑자기 여기가 경제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저희 동료들이 늘 느꼈던 압박감이나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거를 3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저희 동료들도 일반적인 공무원 스타일하고 뭐 내무부나 뭐 기존의 뭐 통일부든 그런 분들이 물론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스타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냥 정부 부처 내에서 스타트업 같은 조직이었다. 그렇습니다. 새로 빨리 성장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선례가 없었어요. 선례가 없다 보니까 선례를 없이 새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져왔던 어려움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긍심 또는 성과였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 이거는 우리 KIF 관련해서요. KIF가 혹시 한국의 IT 산업 또는 한국의 스타트업에 이렇게 기여한 성과를 좀 짧게 정리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KIF가 한국 스타트업에 기여한 거. 송 대표님 그런 질문하면 저도 그런 질문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제가 뭐 답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벤처 투자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첫 발을 디디게 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첫 번째 모태펀드로서. 그리고 모태펀드로서 또 KIF가 이 벤처 캐피탈들의 수준을 높이는데도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도 정통부와 같이 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사실 이렇게 이끌어가 감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뭐 말씀 또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최근에도 그 과기정통부에 있는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그 새로운 거를 흡수하는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현장에 있는 기업만이 아니라 VC들, LP들, 아니죠. GP들이죠. GP분들하고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현장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어떤 거를 해서 전파한다기보다는 같이 공부를 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람을 느낄 때가 그러면 이 일을 지금 하시면서요. 지금 이제 여기 연합회 와서요. 연합회 와서 그러니까 이 KIF 쪽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KIF에서 보람을 느낀 거는 당연히 저때죠. 저희가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 투자 조합들 있지 않습니까? VC 분들이 저희 쪽에 와서 이제 되게 청산할 때쯤 오시잖아요. 그전에는 안 오시고. 그렇죠. 청산할 때쯤 오시는데 연장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게 VC분들은 이게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이제 어려울 때 돼서 쉽게 말하면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는 저희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잘 진행될 때는 서로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청산할 때쯤 되면 저희도 이제는
실적을 챙겨야 되고 하니까 네. 근데 오셔가지고 여기가 제가 어디라고 기업은 말씀 못 드리지만 30배의 수익이 났다. 그리고 여기도 그만큼 잘 됐고 투자한 쪽도 잘 됐고 그래서 여기가 내년도에 상장 IPO를 할 건데 굉장히 유망하다. 그럴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렇죠. 투자회사가 성공해서 그리고 잘 됐다. 그게 VC업의 보람이기도 하잖아요. 보람이기도 하죠. 투자한 회사가 잘 돼서 고용도 늘리고 한국 경제에서 큰 축을 또 차지하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창업자가 힘들어하고 제대로 했는데도 힘들어하고 그러면 같이 힘들어해주는 그게 이제 우리 VC가 할 일인데 좀 반성이 되긴 하죠.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KIF가 단순히 모태 펀드로서의 투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 3천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 몸집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키우는 과정 쪽에서 당연히 수익도 더 있었을 거고 그거를 최대한 공익으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벤처리움이라고 요게 이 벤처리움이 그 원래는 이제 어떤 이름이었냐면 그 KTOA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제가 벤처리움은 제가 2부에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센터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입주 기업들을 해서 키웠던 역할을 했고 요거를 제가 오면서 이제 좀 더 창업지원센터보다는 벤처리움이라는 이름 바꿔서 실제 벤처 더 키워보자. 그래서 엑셀러레이팅만이 아니라 투자까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 부분만 별도의 그 펀드를 만들어서 KIF랑 별도로 그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초기 벤처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투자하신? 아니요, 그것도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이거 약간 층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통신 시장의 변화, 앞으로 뭐 6G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이다에 대해서 우리 부회장님의 그 식견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